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 가토겐 지음, 양지훈 옮김, 필름 출판사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사거리 신호등 옆에서 제 택시를 잡아세운 손님은 자그마한 여자였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회색빛 여름용 니트에 하얀 바지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요. 아닌가? 바지가 검은색이었나? 상의가 검정이었나? 어쨌든 회색과 흰색, 검은색의 이미지였어요. 밤이라서 편의점 불빛뿐이었거든요. 뒷좌석에 앉은 뒤에도 지금처럼 어두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옷차림보다 여자의 눈이 인상 깊었어요. 유독 커다랗고 날카로웠거든요. 무서운 눈이었는데 이따금 번득이기도 했죠. 기분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전철도 이미 끊긴 뒤였죠.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이에요. 유리아 씨의 호출이 없을 때도 이 시간대에는 이 근방을 자주 배회하곤 해요. 어쩌다 손님을 태우기도 하니까요. 다른 택시도 지나다닐 것 같은데 잘 안 잡히죠? S역에서 1km가 채 안 되는 어중간한 거리라서 그래요. 다른 택시나 손님 모두 S역 택시 승강장에 모여 있잖아요. 이 근방은 몰래 손님을 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장소거든요. 그날 밤에도 그런 식으로 손님을 태웠답니다. 좋았어. 오늘도 한 건 했네.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가까이 세웠는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플싸, 낭패구나 싶었어요. 여자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였죠. 뭐 하는 짓이야? 난 택시 안 불렀는데. 순간 깨달았죠. 어지간히 취했나 보네. 널찍한 번화가에 있는 S역에서 1km도 채 되지 않은 거리. 장소도 그렇거니와 이런 시간이니까요. 취객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질 나쁜 손님한테 걸린 느낌이었죠. 내가 타나봐라. 그러시든가요. 이쪽이야말로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택시를 잡은 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동행인 여자 쪽이었죠. 그러니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타. 동그란 얼굴의 단발머리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주정뱅이한테 명령했어요. 얼른 타라니까? 왠지 무서운데? 이 사람들 무슨 관계야? 주정뱅이는 아저씨였어요. 나이는 글쎄요. 50에서 70 사이쯤 됐으려나? 사실 아저씨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25에서 35 사이? 어쩌면 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자 나이도 잘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나 어르신은 짐작하기 쉽잖아요. 책가방을 맸거나 교복을 입었으면 미성년자일 테고 머리가 새하얗거나 훌렁 까졌거나 치아가 없거나 등이 굽었으면 80대쯤 되었으려니 하니까요. 그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야 종종 교복을 입은 40대 여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차에 태운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정뱅이 아저씨와 무서운 눈의 아가씨 이야기죠. 다라고. 어쨌든 아저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도 완전히 명령주였어요. 싫어! 아저씨가 악을 썼어요. 꺼져, 이 고양이 귀신아.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고양이 귀신이라니. 아저씨 표현 한번 기가 막히네. 무서운 눈의 여자는 등을 구부린 채 전투태세에 들어간 고양이과의 동물처럼 보였거든요. 닥치고 타라니까. 여자가 거듭 말했어요. 안 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저씨는 뒷좌석으로 굴러들어갔어요. 에이하라역으로 가주세요. 뒤이어 스르륵 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했어요. 에이하라역 말씀이시죠? 역 앞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근처에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여자 옆에서 약간 얼빠진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웅얼거렸어요.
이 고양이 귀신이. 내가 택시비 내놔봐라. 네? 그건 곤란하죠. 전 백미러로 시선을 돌렸어요. 출발하세요. 제 불안이 전해진 걸까요?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요금은 제대로 낼 거니까 괜찮아요. 눈이 번득인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같더라니까요. 분명히 안 낸다고 말했어. 아저씨가 투덜투덜 중얼거렸죠. 그럴 돈 없어. 지갑에 돈 한 푼도 없다고. 에이하라역으로요. 여자가 말문을 막듯 덧붙였어요. 출발해주세요. 일단 M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S야역 방면으로 향했어요. 5월이 거의 끝나가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밤이었죠. S바시 역을 지나 오르막길이었어요. 찰칵 미터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죠. 목적지인 A하라역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출근하는 것처럼 일부러 전철을 타고 가게까지 가셨다고요? 전철을 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죠. 번쩍. 여자의 눈이 백미러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이 지네 같은 놈은 차를 끌고 갔어요. 운전해서 술 마시러 가다니 위험하잖아요. 술을 마시는 동안 차는 어디에 세워둔 거죠? 쇼핑센터의 대형 주차장에요. 그렇군요. 어디에 주차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M 대로변에 있는 디마트 말씀이시죠? 100엔짜리 초콜릿 하나만 사도 몇 시간 동안 맘껏 주차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제법 너그러운 방침을 가진 체인점이죠. 그럼 귀갓길에는 어쩌신 거예요?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오늘처럼 택시를 이용하셨나요? 아니요. 자기 차로 귀가했어요. 음주운전이잖아요. 맞아요.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주운전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퍽 느슨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사장님도 소시적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러세요. 택시 운전기사가 됐으니 어림도 없죠. 게다가 사장님은 개인 택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요. 무사고 모범 운전을 철칙으로 하시거든요. 미적지근한 면도 있는 아저씨지만 그 점에 한해서는 엄격하세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난폭 운전도 안 해서 마음에 드셨다나 봐요.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음주운전은 안 돼요. 법률 위반이에요. 사고의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지렁이 같은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을 했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았죠.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러니 괜찮다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괴상한 경험을 성공이라고 믿어버린 거네요. 실패와는 종이 한 장 차이죠. 어쩌다 잘 넘겼을 뿐인데 성공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으니. 커다란 착각이네요. 언제인가 유리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답니다. 손님 이야기인데요. 자제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른바 등교 거부하래요. 학교 같은 곳은 안 가도 돼요. 여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죠. 무심코 동의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끝날 뻔했지 뭐예요? 잠깐, 그게 아니라요.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부모로서는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아이 가진 동료가 이러니 저러니 충고를 해준 거예요. 어릴 적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친구들과 교제하는 법을 좀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대요.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릴 적에 착실히 교육시키고 친구와의 교제에도 마음을 쓰며 아무리 모범적인 모습을 부모가 보인다 해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는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등교 거부아가 아니니까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믿어버리죠. 자기 아이는 이런데 저 집 아이는 다르니까 이상하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사람도 많나 봐요. 상대편에 서서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이래. 그러니까 절대적 해답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쩌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걸 성공한 경험으로 여기는 건 착각일 뿐이에요. 경험이 중요하긴 하죠.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경험 때문에 오히려 견문이 좁아져요. 오역을 지나치자 내리막길이 나왔어요. 이 길을 다 내려가면 S바시 다리 사거리예요. 슬슬 목적지를 자세하게 물어봐야 하죠. 일이 잘 풀리게 하는 방법론 같은 건 없잖아요. 예감이 좋아서 선택했다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참고 견뎌낸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죠. 이 동나방 같은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이제껏 무사고였죠.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문 법이죠. 이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인데 일이 터지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미 저질렀어요. 여자가 불쑥 중얼거렸어요. 네? 사고가 났다고요. 빨간 신호. S바시 다리 사거리에서 저는 자동차를 멈췄어요. 여기에요. 백미러 속에서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에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신호등 아래의 가드레일 옆에 말라비틀어진 노란색과 보라색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여자의 말대로 인명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간판도 있었어요. 1월 21일 심야에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곧 A하라 역입니다. 어디쯤 세워드릴까요? 약간 당혹스러워하면서 저는 물었어요. 이대로 직진해주세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기사님, 여자가 벼랑간 화제를 바꿨어요. 고양이와 살았던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더욱더 어리둥절해졌어요. 고양이 말씀이세요? 키웠던 적 있죠. 옛날 일이에요. 10년 전쯤이었죠. 지금은 없어요.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워서 엄마는 2번 다시 기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 심정은 이해해요. 전혀 절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죠. 고양이가 자고 있을 때 이따금 슬쩍 다가가 등을 쓰다듬곤 했어요. 그러면 곧장 벌떡 일어나 도망가 버렸지만 가만히 있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좋았어요. 어느 쪽이 기르는 입장인지. 상당히 머리가 좋은 고양이였어요. 싫어하는 손님의 신발에 소변을 갈겨놓기도 했죠. 엄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녀석이었다고 믿는 눈치예요. 말도 알아듣고 가족의 기분도 읽어내는 녀석이었다고 말이죠. 지금도 자주 말씀하시곤 하세요. 전 이 나이가 되도록 노상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넌 몇 번을 말해도 통 들어먹질 않는구나. 너보다 고양이가 더 말이 잘 통하겠다. 라면서요. 무뚝뚝했지만 가족밖에 모르는 고양이였대요. 정말 그랬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일에든 시큰둥한 채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느새 이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기도 했어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어도 귀만큼은 이쪽을 향해 있거나 꼬리를 파닥파닥 움직이기도 했죠. 가족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중학생 무렵에 녀석이 죽었어요. 울었죠. 분명 냉대받을 때가 많았는데 어째선지 응석을 부리곤 하던 기억만 되살아났어요. 형이랑 싸워서 울고 난 뒤 의기소침해 있었더니 녀석이 무릎 위로 올라와 줬어요. 평소 같으면 불러도 무시하던 녀석이 코끝을 가까이 대며 쿡쿡 누르더라고요. 위로해줬던 거겠죠? 그 녀석 날 폭 생각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말이죠. 죽으면 순식간에 몸이 굳으며 딱딱해져요. 녀석의 생명이 사라졌구나.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런 생각에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날 무척이나 생각해주던 녀석은 이제 없구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사거리를 건너자마자 아저씨가 괴상한 소리를 질렀어요.
일어난 거냐? 여자가 낮게 물었죠. 아저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야?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어요. 이제 막 S바시 다리를 지났지. S바시 다리? 아저씨가 눈을 떴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잠이 깬 것 같았어요. 넌 누구지? 이 얼굴을 잊은 건가? 아저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여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니지, 잊어버릴 리가 없겠지. 저는 비명이 터져나올 지경이었어요. 백미러 속에서 여자의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넌 확인하지도 않았어. 차에서 내릴 생각도 안 했지. 그대로 도망쳐버렸으니까. 아저씨는 뒷좌석에 몸을 파묻은 채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1월 21일을 기억하고 있겠지? 크게 찢어진 입, 번뜩이는 눈동자. 추운 날이었지. 새벽녘까지 비가 왔어. 아침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지. 날이 개서 다행이라며 사나다는 기뻐하는 눈치였어. 이제 창가에 볕이 충분히 비치겠네. 일광욕을 할 수 있겠다. 다행이야. 커튼을 열어두고 나갈게. 얌전히 집을 지키고 있으렴. 그렇게 말하고 내 등을 쓰다듬었어. 난 겨울에 하는 일광욕을 유난히 좋아했지. 사나다는 그걸 알고 있었어. 나에 관해서라면 뭐든 알고 있었어. 번뜩이는 눈동자가 아저씨를 날카롭게 노려봤어요. 차라리 날이 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온종일 비가 왔어야 했어. 그랬다면 사나다가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에이하라역에서 집까지 걸어왔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 네 놈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무슨... 아저씨는 떨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나다가 에이하라역에 돌아온 건 막차 시간이 거의 다 된 무렵이었어. 퇴근길에 후배 고마스의 상담을 들어줬거든. 사나다는 종종 술을 마시고 와서 날 귀찮게 했지만 그날 밤엔 술을 안 마셨어. 고마스가 술에 약했으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긴 시간 고마스의 푸념을 들어준 거야. 그냥 뿌리치고 돌아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나다는 그러지 않았어. 고마스는 직장에서 가장 친한 동료였고 종종 댁의 고양이한테 전해주세요라며 선물을 받아오기도 했으니까. 귀가가 너무 늦어버린 거지.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나다는 초조해졌어. 방에 난방은 켜두었고 접시에 밥도 넣어두었어. 하지만 진작 바닥났을 텐데. 내가 걱정된 사나다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달려갔어. 배가 고파서 부르퉁한 채 기다리고 있겠네. 오늘 밤에는 선물이 필요하겠어. 편의점에 들러야지. 좋아하는 간식을 팔고 있으려나? 오로지 내 생각만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 여자는 아저씨를 덮칠 듯이 얼굴을 바짝 들이댔어요. 1월 21일 밤에 넌 잔뜩 취한 채 자동차를 몰았잖아. 그렇지? 아저씨의 입이 반쯤 열렸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딱딱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를 나와서 디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탄 거야. 한잔한 정도가 아니라 거나하게 취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술에 떡이 된 상태였어. 음주운전이었잖아. 그렇지? 여자의 찢어진 입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어요. M대로에서 S대로로 들어가 밤길을 질주했지. 퍽 속도를 올리고 있었을 거야. 50km였나 60km였나 70km였던가? 어느 쪽이든 속도 위반이었어. 그렇지? M바시 다리를 지나 경찰서 앞을 통과해서 이제 택시는 S대로에 가까워졌어요. 이대로라면 A하라역에서 멀어질 게 뻔한데 도저히 뒷좌석을 향해 말을 걸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S바시 다리 사거리에서 넌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어. 사나다를 친 거지. 아저씨가 목구멍을 쥐어짜듯이 비명을 질렀어요. 제 목에서도 한심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
사나다 씨의 유령인 걸까? 이 얼굴, 이 모습에 사나다를 쓰러뜨리고 들이받았어. 여자의 오른팔이 스르르 늘어나더니 아저씨의 목덜미로 움켜잡았어요. 돌려놔. 불을 뿜어내는 듯한 위협적인 목소리, 번뜩이는 눈동자, 찢어진 입 틈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송곳니.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내 사나다를 내게 돌려놔. 여자의 손톱이 아저씨의 턱살을 찌르며 우드득 무자비하게 핥혔어요. 아저씨가 울부짖었어요. 목에 빨간 선이 생기더니 피가 번졌어요. 1월 21일 전으로 돌려놔. 제 등줄기는 얼어붙을 지경이었어요. 죽일 작정이야. 네가 차로 들이받아 엉망진창으로 부숴버린 사나다를 돌려놔! 여자는 손톱을 또 한 번 움직이더니 아저씨의 턱살을 으득으득 후벼 팠어요. 아저씨는 숨을 삼키며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1월 21일에 난 사나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잠시 손가락의 힘을 느슨하게 푸는가 싶더니 으드득 으드득 또다시 깊이 핥혔어요. 아저씨의 목이 시뻘겋게 변해갔어요. 해가 지고 창가의 바닥은 차가워졌어. 사나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평소보다 늦네. 돌아오면 어떤 벌을 줄까? 선물을 들고 온다 해도 쉽게 용서해주지 않을 테다. 날 불러도 얼마가는 무시해줘야지.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할까? 아니면 내민 손을 핥혀줄까? 무릎을 발톱으로 찔러줄까? 몹시 애를 태워줘야지. 신나게 사색하면서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나다는 돌아오지 않았지. 여자가 왼쪽 손바닥으로 아저씨의 늘어진 뱃살을 힘껏 눌렀어요. 기다려도 여자의 손톱이 빙글빙글 돌며 아저씨의 뱃살을 파고들자 그 틈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었어. 사나다만 내 곁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파. 아저씨는 신음했어요. 평소처럼 사나다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고. 놔줘. 아프다니까. 아파? 여자의 얼굴은 어느새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나다는 훨씬 더 많이 아팠어. 짐승의 얼굴이다. 아저씨의 배에서 핏자국이 서서히 번져갔어요. 아프다고. 네코마타.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유령도 아니다. 네코마타였어. 차디찬 길 위에서 사나다는 따뜻한 피를 흘리며 울 수조차 없었어. 진짜 죽이려는 거야. 이를 어쩌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거야. 네 놈 때문에. 순간 좀 전에 지나쳤던 도로 쪽으로 난 엠바시 다리 근처에 경찰서가 떠올랐어요. 전 S대로를 우회하기로 했죠.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나다는 이미 죽은 뒤였어. 그런 걸 알 턱이 없던 난 사나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불안과 공복으로 잠을 잘 수도 없었어. 사나다의 여동생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우리 방에 찾아온 건 1월 22일 저녁 무렵이었어. S대로를 우회전했어요. 푹신푹신했던 사나다의 배를 난 무척 좋아했어. 머리칼의 냄새도 채취도 굉장히 좋아했지. 하지만 사나다는 재가 되어 유골함으로 들어가 버렸어. 여자의 손톱이 남자의 뱃살을 비틀어 올렸어요. 아파. 니놈 뱃살의 이 흐물흐물한 느낌은 정말이지 역겨워. 머리 냄새도 고약하고 채취도 구려.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몽땅 개원해줄까? 그러지 마. 제발. 정말이지. 구토만은 참아줘요. 다음 모퉁이의 신호등에서 다시 우회전했어요. 니놈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나의 일상을 돌려놔. 또 우회전.
전 일부러 핸들을 거칠게 꺾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를 압박하는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1월 21일에 해가 진 뒤로 더 이상 따뜻한 볕은 들지 않았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저씨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 좌회전. 아까 막 지나온 거리의 반대 차선으로 되돌아왔어요. M 경찰서로 돌아가야 해. 서둘러. 사나다를 돌려놔. 여자의 목소리가 무겁고 낮게 울렸어요. 그럴 수 없다면 니놈 목숨도 끝장내버리면 그만이야. 제발 그만해. 아저씨가 흐느꼈어요. 만신창이로 만들어주지. 그만둬. 손님, 도착했습니다. 엠바시 다리 근처 경찰서 바로 앞에 택시를 세운 뒤 저는 소리쳤어요. 내리세요. 뒷좌석에서 아저씨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던 여자가 동작을 멈췄어요. 아저씨, 당신 말이야. 손님에 대한 배려 따위는 전혀 없었죠. 전 거칠게 내뱉었어요. 저쪽 건물로 들어가서 본인이 뺑소니범이라고 자수해. 눈물 범벅이 된 아저씨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 안전벨트를 잡아뜯듯이 풀고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내리라니까? 아저씨가 웅크리고 있는 쪽에 문을 연 뒤 그의 뒷덜미를 잡은 채 힘껏 끌어내리려고 했죠. 방해하지 마, 애송이. 여자가 몸을 앞쪽으로 내밀며 아저씨의 허벅지에 손톱을 받고는 막아서려 했어요. 아파. 아저씨는 다시 괴로운 듯 소리를 질렀어요. 쓸데없는 수작은 집어치워. 저는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소리쳤어요. 살인은 안 돼요. 니놈도 죽고 싶은 거냐? 거칠게 숨을 내뱉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위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목소리를 쥐어짜냈죠. 이딴 놈을 죽인다면 사나다 씨를 만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자가 힘을 빼는 게 느껴졌어요. 사나다? 지금이다. 저는 아저씨를 뒷좌석에서 단번에 끌어내렸어요. 가! 택시에서 굴러떨어진 아저씨는 인도의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어서 꺼지라고! 뺑소니범, 이 살인자야! 아저씨는 비틀비틀 휘청거리면서 일어섰어요. 가서 전부 솔직하게 털어놔. 아저씨는 기어가듯 경찰서 입구로 들어갔어요. 저도 그 뒤를 쫓아갔죠. 무슨 일이십니까?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가 입을 열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에스바시 다리에서 1월 21일에 뺑소니를 쳤던 게 본인이라고 말하길래 데려왔어요. 눈살을 찌푸리던 경찰관이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맞아요. 유독 새된 코맹맹이 소리로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자를 치고 달아났어요.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말투로 바뀌어 있었죠. 진짜예요. 절 체포해주세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서 체포하시죠. 제가 말을 보탰어요. 체포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벌을 내려주세요. 아저씨가 술술 자백했기 때문에 제게는 꼬치꼬치 자초지종을 캐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래저래 시간을 빼앗기는 바람에 새벽 무렵이 다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하늘은 짙푸른색이었고 경찰서 위쪽이 어렴풋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자가 택시 옆에 서서 무서운 눈초리로 기다리고 있었죠. 죄송했습니다.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고 싶으셨을 텐데 회방을 놔버렸네요. 그래도 저 녀석은 이것으로 죗값을 치를 거예요. 죗값? 푸른 어스름 속에서 여자의 얼굴은 인간으로 되돌아와 있었어요. 사나다 씨의 얼굴로요. 아무 소용없어.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리 속죄한다 해도 사나다는 돌아오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4년 동안 사나다와 함께 살았어. 4년 동안 사나다와 난 무척 사이좋게 지내셨겠죠. 알 것 같아요.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
애송이 네가 뭘 알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남자를 죽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 그런 말을 했었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기다렸어. 여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무슨 뜻이지?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전 무사하지 못하겠죠.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 놈도 죽고 싶으냐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투로 위협받은 직후였으니까요. 협박이 아니에요. 상대는 진짜 말 그대로 네코마타였다니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할 말을 찾았어요. 사나다 씨는 지금 천국에 있어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 남자를 죽여버리면 천국에는 갈 수 없어요. 저 남자랑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사나다 씨와는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코마타의 존재를 가르쳐준 다도코로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사후세계 같은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전 어릴 적에 실없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여자를 설득했죠. 심판은 인간 세상의 법에 맡겨두고 당신은 고양이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 녀석을 제 손으로 죽인 뒤 지옥을 떠도는 귀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나다가 천국에 있다는 거지. 여자의 시선이 아득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저는 단언했어요. 죽이고 싶었어. 어떤 말을 듣는다 한들 인간 세상의 심판 따위로는 부족해. 죄송하게 됐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난 사나다를 만나고 싶어. 만날 거예요. 당신은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만날 수 있다니까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애송이한테는 배를 끼치고 말았군. 여자의 시선이 택시 안의 운전석으로 향했어요. 4020엔이 표시된 미터기. 퍼뜩 정신이 들었죠. 망했다. 아저씨한테 택시 요금을 못 받았잖아. 아니에요. 요금이야 뭐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어느새 전 애송이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나다가 보고 싶어. 진심으로 사나다 씨를 소중히 여기셨군요. 여자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랑받고 있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 네코마타가 저와 시선을 맞춘 건 처음이었어요. 사랑했어. 새벽녘의 푸르른 공기 속으로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갔어요. 손님? 여자가 서 있던 주변에 자그마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회색과 검은색 줄무늬에 앙상한 고양이 사체.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고양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네코마타가 되어버린 고양이. 지금은 평범한 고양이로 되돌아와 기력이 다한 모습이었어요. 그 뒤 곧장 반려동물 화장터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 혼자 장례식을 치렀어요. 고양이 요골은 지금도 제 방에 있어요. 매일 아침 향을 피운답니다. 언젠가는 어딘가의 반려동물 묘지에 묻어줄 생각이지만 한동안은 제가 공양하려고요. 이것도 인연이니까요. 이상한 인연이지만요. 딱딱해진 고양이 사체를 태울 때 말이죠. 조금 울었어요. 그게 사실은요.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질질 짰죠. 콧물까지 줄줄 흘렸다니까요. 장례식장 아저씨가 티슈 한 상자를 건네줄 정도였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근질거려서 해본 적 없지만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뿐더러 그럴 용기도 없지만 분명 굉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가 네코마타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고양이란 동물은 참 기이한 존재 같아요. 어쩌면 굉장한 건 사랑일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모르는 채로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건 주인을 기다리는 개는 충견 하치코가 되어 미담이 되는데 같은 상황에서 고양이는 네코마타가 되어 괴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믿어지세요? 이런, 유리아 씨까지 우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화나신 건가요? 그렇죠. 죄송해요. 그런 아저씨는 죽이는 편이 나았을 텐데 복수를 끝내도록 내버려뒀어야 했는데 말이죠. 왜 막은 거야, 이런 멍청이, 무신경하기 짝이 없는 등신 애송이 같으니.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유리아 씨까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무리 변호해줄 거리가 없는 아저씨라도 역시나 눈앞에서 선열이 낭자한 채 살해당하는 장면을 지켜볼 용기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참극이 차 안에서 벌어진다면 이 택시는 폐차해야 하거든요. 차라리 토하는 손님이었다면 좋았을 거라며 사장님이 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 그 고양이 사나다 씨와 다시 만났을 거예요. 그저 임기응변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게 아니에요. 회방을 놓은 건 잘한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사나다 씨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위한 방해였으니까요. 그 고양이는 천국에서 사나다 씨와 함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된 거잖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사나다 씨와 그 고양이는 1월 21일 이전의 나날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따스한 볕을 실컷 쬐며 일광욕도 하고 이따금 한바탕 뛰면서 사나다 씨를 밟기도 하고요. 그럴 거라 믿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향을 피우는 거예요.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과 한 마리가 천국에서 최고의 나날을 보내길 바라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네코마타가 존재한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든 믿을 수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따님에게 들려주신다고요? 따님이 믿을까요? 아참, 제가 펑펑 울었다는 건 따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콧물을 흘렸다는 것도요.